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삶.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부모님이 기대했던 삶도, 파트너가 그렸던 삶도, 사회가 꿈이라고 이름 붙인 삶도 아닌 당신의 영혼, 가장 깊숙이 묻혀있던 본질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위대하고 솔직히 말해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통찰력 있었던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그 비밀스러운 방을 파헤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즉흥적인 선택,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모든 상징이 다름 아닌 우리 깊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당신과 저는 그 메시지 중 하나를 해독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융의 성격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는 것 아래에 당신 영혼의 거울을 숨겨놓은 조용하고 거의 장난기 어린 실험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이곳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는 여러분의 지지, 사려 깊은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구독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어질 발견들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해 줍니다. 공정한 거래죠.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모든 현실적인 걱정, 청구서, 의무, 끝없는 할 일 목록이 사라졌습니다.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보낼 지구상의 어떤 집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5가지 원형적인 집, 5개의 뚜렷한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끊임없는 내면의 비평가와 분석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나요? 당신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어떤 곳을 향해 손을 뻗나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집,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낡았을지는 몰라도 믿음직스럽고 튼튼한 작은 집, 당신만의 정원과 과일나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게으르게 피어오릅니다. 공기는 햇볕에 잘 마른 나무와 갓 깎은 풀내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마감 시간의 폭정이 아닌 계절의 영원한 리듬에 순응합니다. 봄의 파종, 여름의 수확, 가을의 휴식, 겨울의 성찰, 도시의 불안한 심장 박동이 아닌 자연의 맥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만약 이 이미지가 자기장처럼 강력하게 당신을 부른다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고요, 그리고 단단한 기반을 향한 당신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깊은 내적 소진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노력이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낳는 삶에 대한 갈망이죠.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언젠가 그 노동의 결실을 손에 쥐는 것, 현실적이고 묵직하며 살아있는 결과물 말입니다. 이것은 터치스크린의 폭정에 대한 반항이며 당신의 손이 다시 의미를 찾는 것으로의 회귀입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나 소박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생활의 인위적인 리듬에 대한 당신 정신의 저항입니다. 빛나는 픽셀로만 존재하는 세상 대신 냄새 맡고 느끼고 질감을 가진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갈망이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이 단순함에 대한 욕구는 복잡함으로부터의 후퇴일 수도 있고 삶을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좁히고 싶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이건 내 정원이지.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야. 가면도 사무실 정치도 모호함도 없이 정직한 노동과 정직한 휴식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넓고 경쟁적인 세상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거대한 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왕국을 건설하려는 갈망 말입니다. 이 선택은 혼돈을 초월한 현명한 영혼의 것일 수도 혹은 규모와 책임감을 두려워하는 지친 영혼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대지의 어머니 원형, 즉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풍요로운 상징적인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극을 뺏는 영원한 청소년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진정한 우주의 견고한 주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뿌리내림이 필요하다는 당신 영혼의 진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고 싶지 않은 그 조용한 문턱에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세상과 조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죠.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모조품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를 찾는 과정이죠.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경험들을 소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야망의 아스팔트 대신 발밑에 단단한 흙을 느낄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의 재탄생을 위한 부름입니다. 진정한 침묵을 듣고 비가 내리기 전에 비 냄새를 맡고 가지에서 막단 사과를 맛보는 것. 당신의 내면은 가상현실의 신물이 났습니다. 아날로그, 즉 만질 수 있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침묵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활기찬 대화와 연결을 통해 재충전한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고독과 함께함이라는 내면의 나침반 위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죠. 이제 조용한 들판과 햇살 가득한 정원의 완전한 정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모든 고요함과 정해진 일상이 당신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리, 움직임, 그리고 거리를 울리는 인간 천재성의 맥박을 갈망한다면요. 이것을 그려보세요. 도시의 유서 깊은 중심가에 있는 웅장한 아파트. 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기억처럼 삐걱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시인, 발명가, 혁명가들이 거닐었던 돌로 포장된 중앙광장이 보입니다. 공기는 갓 볶은 커피와 오래된 책, 그리고 자신의 꿈을 쫓는 사람들의 희미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합니다. 만약 이 모습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당신의 영혼은 침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대화, 창조 속에서 번성하는 정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예술 가까이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술 안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아이디어, 문화,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문명 자체의 집단적인 심장 박동에서 힘을 얻죠. 당신은 상상력의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한밤중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고요함은 금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적인 마찰, 즉 공중에서 충돌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에 짜릿한 긴장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충전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극장, 전시회, 토론이 필요합니다. 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완전히 살아있을 때 가장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도시의 소음은 소음이 아닙니다. 교향곡입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죠.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항상 당신의 역할을 연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이 탁월함에 대한 갈망이 어쩌면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욕망은 아닐까요? 위대함의 근처에 서서 그 빛이 당신에게 반사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신 자신의 침묵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의 일부가 되려는 마음. 이 선택은 우리가 소속되고 존경받고 중요해지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원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은 전시된 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극장의 조명 뒤에는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그 문장이 이 집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군중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연결을 원해서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공명을 원하죠. 당신은 얼굴들의 군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들의 부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색 속에서 도시는 일종의 신성한 익명성, 역설적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곳 수백만 명 사이에서 당신은 누구든 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면을 탐험하고 가면을 쓰고 벗고 판단 없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움직이고 호기심 많고 쉬지 않으며 끝없이 탐색하는 영혼에 대해 말해줍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디어, 아름다움, 혼돈, 감정, 모든 대화, 모든 논쟁, 카페 창문 너머로 본 모든 새벽에서 의미의 건축, 삶의 맥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원합니다. 문화를 통해 숨쉬고 싶어 하죠. 그리고
당신의 이상적인 집, 그 밝고 유서 깊은 아파트는 단순한 안식처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적인 사원이자 자극의 성소가 됩니다. 자, 영혼의 도시인들이여, 이것을 말해주세요. 군중 속을 걸을 때 기운이 빠지나요?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끼나요? 대화가 당신을 충전시키나요? 아니면 소모시키나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날카로워지고 더 커지고 더 밝아진다면 이 집, 이 삶이 당신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지의 견고한 평온함과 문명의 짜릿한 맥박을 탐험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다음 풍경은 물에 속해 있으니까요. 논리가 녹아내리고 감정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는 곳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도시의 소음을 잊으세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도 잊으세요. 이제 당신 앞에는 끝없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바다로 녹아드는 수평선. 당신의 집은 바로 그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무한대 사이에 떠 있는 듯하죠. 그 벽은 유리와 빛으로 되어 있고 테라스는 파도 위로 뻗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햇살로 시작됩니다. 매일 밤은 바다를 가로질러 은빛을 쏟아내는 달과 함께 끝이 납니다. 만약 이 이미지에 당신의 심장이 뛰고 마치 조수 자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끌린다면 당신의 영혼은 목말라 있습니다. 자유와 정직, 그리고 감정적 진실에 목말라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물은 무의식, 즉 감정, 기억, 직관의 깊고 신비로운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 집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필터 없이 자신과 마주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다에게 당신의 거울이 되어달라고, 당신의 폭풍과 고요함을 비춰달라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머리보다 가슴으로 삽니다. 그들은 몽상가, 예술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즉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류를 느낍니다. 폐가 공기를 갈망하듯 진정성을 갈망하죠. 바닷가에 산다는 것은 통제와 수능의 경계선에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수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음 파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아하게 맞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선택의 아름다움이자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단지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던 바로 그 바다가 당신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원형의 그림자 측면은 바로 경계를 잃을 위험입니다. 감정, 꿈, 관계에 너무 깊이 녹아들어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잊어버리는 것, 감정의 바다에서 끝없이 표류하며 현실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는 것만큼이나 해방을, 즉 구조, 확실성, 결정의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의 자유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움직임, 변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바다는 당신을 익사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리듬이며 수능이 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바닷가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에 정직해지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나를 두렵게 하는 부분까지도 나 자신을 보고 싶다. 당신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용을 위해 고독, 해변을 따라 걷는 긴 산책 또는 파도를 응시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물이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법, 통제, 기대, 저항을 놓아주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조수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도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인정해야만 더 강하고 더 차분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예술가, 신비가, 치유자, 모든 것을 느끼지만 익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사람의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날 것 그대로이고 변화하며 살아있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집, 당신의 원소, 당신의 거울이라면 당신은 나약함이 아닌
진정성에 순응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바다를 통제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조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혼들은 그 파도를 타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드물고 가장 오해받기 쉬운 선택지에 도달합니다. 도시에서 멀리, 바다에서도 멀리, 어쩌면 숲속 깊숙이 자리 잡았거나 외로운 산비탈 높은 곳에 자리한 단순한 나무 오두막, 이웃도 상점도 소음도 없이 오직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고요함 속에 울리는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뿐입니다. 만약 이 집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고립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피가 아닌 변화를 위한 고립을 말이죠. 당신은 세상의 소음 속을 충분히 오래 걸어왔기에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저 바깥 세상에서는 찾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답은 오직 한 곳, 당신의 내면에만 존재합니다. 이 선택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용기입니다. 당신이 결코 도망칠 수 없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과 마주하려는 의지입니다. 융이 그림자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어둠을 악으로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수치심, 그리고 힘, 사회의 소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묻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의 침묵 속에서는 그것들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포효하죠.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침묵이 당신을 벌거벗게 만들 것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히 도전하는 이가 거의 없는 시험입니다. 구도자, 신비가 영혼의 전사의 길이죠. 이곳에는 감동시킬 관객이 없습니다. 좋아요도 박수도 없습니다. 모든 가면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남는 조용한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것 중 가장 정직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인문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도 위험은 따릅니다.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고독은 교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위해 고립된 사람은 때때로 우월감을 위해 고립되어 자신이 평범함 위로 올라섰다고 확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둔자 원형의 자아 함정, 즉 영적 배타성이라는 환상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자연스럽고 진실하며 조용해질 때까지 거짓된 자아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산과 숲은 각각 이 고독의 다른 방언을 구사합니다. 산은 수직적이며 영혼, 관점, 그리고 초월을 향한 등반입니다. 그것은 상승, 도전, 그리고 더 높은 의식에서 삶을 내려다보는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숲은 수평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으로 신비와 본능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숲에서는 오르지 않고 헤맵니다.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 길을 잃죠. 그것은 직관, 꿈, 그리고 원초적 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떤 풍경이 당신을 부르든 그것은 당신의 고독의 질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고향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몰입을, 규율을, 아니면 수능을, 빛을, 아니면 뿌리를.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림자 자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서 말입니다. 이 오두막에서, 이 침묵 속에서 대면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 슬픔, 분노, 갈망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고, 마주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것들이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인문의식입니다. 융이 그의 불멸의 말로 묘사했던 단계죠.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이 산이나 숲의 오두막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삶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과 마주하는 것.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중요한 단 하나의 목소리,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피의 길이 아닙니다. 귀환의 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힘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은둔자는 속세를 떠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괴물들을 만나고 빛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모습에 도착합니다. 가장 크고 가장 따뜻하며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산과 숲의 고독 끝에 이것에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세요. 웃음과 온기, 삶으로 가득 찬 광대한 대저택, 기억으로 메아리치는 복도를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부엌에서는 파이와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화 소리가 나지막이 들립니다. 이것은 단지 집이 아닙니다. 연결의 우주입니다.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가족, 소속감, 사랑의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만약 이 이미지가 당신의 가슴을 온기로 채우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한숨을 쉬며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의 영혼은 고립이 아닌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탐험, 야망, 자아 발견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려는 본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치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로 측정하지 않고 얼마나 줄 수 있느냐로 측정합니다. 융의 용어로 이것은 생산성 제너러티비티의 단계, 즉 초점이 자기 성장에서 타인의 양육으로 전환되는 정신의 성숙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난로의 수호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함께 붙잡아두는 중력의 중심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 집은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로 전달하는 보호자이자 원로의 원형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임무는 더 이상 정복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따를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밝은 형태에서 이것은 순수한 사랑, 즉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헌신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으려는 욕망이 통제의 필요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보호하려는 본능이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맹렬히 지켜서 그들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모이고 양육하고 당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집을 지으려는 이 충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속에는 불멸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에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마음에 쓰인 흔적을 남기는 것. 당신이 소유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온기로 기억되는 것. 거대한 가족 저택을 선택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이룬 것을 나누고 싶다. 당신은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고 내면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소속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곳, 당신의 자녀, 친구, 부족이 돌아와서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이 원형조차도 균형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수호자는 묶지 않습니다. 그들은 축복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통해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 그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뿌리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뿌리를 키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집, 당신의 상징, 당신의 진실이라면 당신은 가장 확장된 형태의 자아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의 여행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물려준 것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5채의 집, 5개의 거울, 5개의 뚜렷한 존재의 세계. 각각은 당신이 지금 삶의 내면 지도 위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은 진화의 한 장, 의식의 한 상태, 당신의 현재 진실에 대한 속삭임을 드러냅니다. 10년 전에는 도시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마도 당신은 숲을 갈망할 것입니다. 내일 바다가 다시 당신을 집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변덕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성숙하고 치유되고 낡은 허물을 벗고 새 허물을 키웁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집은 단지 이 시간의 순간에 담긴 당신의 초상화일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어떤 집이 당신의 마음을 끌었나요? 조용한 정원이었나요? 문화적인 도시였나요? 탁 트인 바다였나요? 고독한 산이었나요? 아니면 위대한 가족의 집이었나요? 댓글에 당신의 답을 적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 모습이 진실하게 느껴졌나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것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상징의 언어와 융의 지혜 속으로 더 깊은 여정을 여러분께 가져다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완벽한 집은 나무, 돌 또는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당신 위의 지붕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거울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집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